안녕하세요. 요즘 학교 현장 정말 위태롭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실은 무너지고 선생님들은 더 이상 설 곳이 없다고 외치고 있죠.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흔들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드디어 종합 방안을 내놨습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장의 목소리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이 그래프 두 개가 지금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선생님들한테 물었습니다. 교육활동 보호 좀 나아졌나요? 교권 침해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세요?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압도적인 다수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어요. 이건 그냥 불만이 아니죠.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절박한 외침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감, 이 절망감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교실의 위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기의 실체가 뭔지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들로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숫자 한번 주목해 주시겠어요? 2189.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2023년 딱 한 학기 동안 교육활동 침해로 공식 심의된 건수입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10건이 넘게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학교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는 악성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걸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내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육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방해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거나 하루 종일 전화해서 업무를 마비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폭언, 협박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생님을 몰래 따라다니는 스토킹,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다 뿌려버리는 2차 가해까지. 선생님들이 매일 어떤 공포를 마주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시죠? 물론 정부도 이 문제를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전에도 여러 노력이 있었죠. 그런데 왜 현장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느끼는 걸까요? 과거의 노력이 뭐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남아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표 하나에 정책과 현실의 그 엄청난 간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왼쪽을 보세요. 교권 5법도 통과시켰고 학교마다 민원 대응팀도 만들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싸하죠. 근데 오른쪽 현실을 보면 선생님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다고 느끼고 민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선생님 개인이 다 떠안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는 만들었는데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을 안 했던 거예요. 이번 새 대책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현실, 이 그래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학교 민원의 60% 이상을 누가 처리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담임선생님, 교과선생님 개인입니다. 공식 대응팀이 처리하는 건 고작 20% 남짓이에요. 결국 모든 부담이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선생님 개인에게 그대로 쏟아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겠다고 새로운 종합 방안을 내놨는데요. 크게 4가지 전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내건 비전은 바로 교원의 소명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선생님만 보호하자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안정된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의 배울 권리, 즉 학습권을 지키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번 대책의 전체 그림, 일종의 청사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심각한 침해 행위는 이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루겠다. 둘째, 모든 민원은 이제 선생님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책임지는 창구로 하나로 모은다. 셋째, 학교 혼자 힘든 문제는 교육지원청 같은 지역 단위에서 더 강하게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갈등 자체를 예방하겠다. 이 4가지 축이 학교를 어떻게 바꿀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전략, 바로 엄정 대응입니다.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경고가 아니에요. 폭언이나 폭행 같은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교실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략, 그리고 이게 아마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변화일 텐데요. 바로 민원 대응의 주체를 선생님 개인에서 학교라는 기관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더 이상 선생님 혼자서 모든 비난과 압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업무 분담이 아니라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지원 시스템을 학교 담장을 넘어서 지역 단위로 넓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가 필요한 선생님이 있을 때 예전처럼 학교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의 전문 인력이 바로바로 붙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지원의 질과 속도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사실 법이나 제도로만은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학부모, 학생, 교사가 서로를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애초에 이런 악성 민원이나 갈등이 생길 일 자체를 줄이겠다는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계획들이 실제 현장에 들어오면 뭐가 어떻게 바뀔까요? 특히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실 민원 처리 방식의 변화, 이걸 집중적으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흐름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예전엔 학부모님의 모든 연락이 선생님 개인에게 바로 갔죠. 하지만 이제는 가운데 있는 학교의 민원 대응팀이라는 딱 하나의 창구로만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관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인 거죠. 이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4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모든 민원은 무조건 단일 창구인 민원 대응팀으로 접수됩니다. 둘째, 이 팀에서 민원을 분류해요. 간단한 건 바로 처리하고 전문적인 건 담당자에게 연결해 줍니다. 셋째, 악성 민원이나 복잡한 사안은 이제 기관이 직접 나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등 공식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도 더 강해집니다. 이 플러스 5일, 이게 뭐냐면 마음 돌봄 휴가라는 건데요. 폭행 같은 정말 심각한 충격을 겪은 선생님이 온전히 회복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 특별 휴가에 더해서 5일의 유급 휴가를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책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0만 원, 학교가 학생에게 내린 특별교육 같은 조치를 학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이전에는 기준이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횟수 상관없이 즉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죠. 자, 그럼 이 모든 변화들이 우리 학교에 가져올 궁극적인 의미는 뭘까요? 이 대책이 진짜 목표하는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민원과 갈등 대응의 책임을 개인에서 기관으로 완전히 옮기는 근본적인 전환이죠.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온전히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님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에 따라 학교와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를 입은 선생님이 더는 혼자가 아니라 강력하고 신속한 기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너져가는 교실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민원 창구를 바꾸고 처벌에 강화하는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예고됐죠. 그런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런 새로운 규칙과 시스템만으로 정말 우리 학교의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제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인식과 문화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일 겁니다.